532번, 줄 맞춰서. 여자 주제에 큰 소리네. 532번의 목소리가 점호실을 가로질렀다. 뒤에서 웃음이 터졌다. 금속 벽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짧고 자극적이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비스듬히 서 있었다. 신발끈은 풀려 있었고 미소는 느긋했다. 남자였으면 벌써 내 손에 죽었을 텐데 말이야. 나는 명단판을 천천히 내렸다. 규정은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지키는 쪽의 선택으로 완성됩니다. 내 그림자가 그의 발끝을 덮었다. 그의 웃음이 짧게 멎었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리며 흰빛을 흘렸다. 점호실 공기엔 금속 냄새가 스며들었고 바닥 페인트는 얇게 벗겨져 있었다. 왼손에 명단판을 고정한 채 오른발 뒤꿈치를 선 안쪽에 맞췄다. 호흡은 일정했고 시선은 수평으로 고정됐다. 532번은 두 걸음 반거리에서 미소를 눌러두고 있었다. 손등에 굳은 살이 두툼했고 신발끈 매듭이 느슨했다. 즉각적인 폭력보다는 군중의 시선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는 유형. 그렇게 분류했다. 529번 이상 없음. 530번 이상 없음. 531번 이상 없음. 번호를 부르는 동안 간격은 일정했다. 마지막 숫자 앞에서 웅성거림이 얇게 일었다. 그의 미간이 살짝 올라갔다. 조롱으로 틈을 열고 반응을 먹는 방식. 반복되는 패턴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카메라 렌즈 위치를 반사광으로 확인했다. 내 어깨 뒤쪽 사선, 정면 구도가 확보되어 있었다. 기록 장치는 정상 작동 중이었다. 532번 줄 간격을 맞추고 두 손을 앞으로 모으세요. 목소리의 높낮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어깨를 틀며 바닥을 발 뒤꿈치로 긁었다. 금속판을 긁는 소리가 점호실을 천천히 돌아 나왔다. 뒤쪽 줄에서 마른 기침 1번, 신경성 발끝 움직임 2번. 그의 영향권이 닿는 반경이 확인됐다. 나는 반걸음 앞으로 나섰다. 페인트 선에 긁힌 자국이 구두 앞코에 닿았다. 정지선이 정리됐다. 내 그림자가 그의 신발 앞을 얇게 덮었다. 그는 낮게 웃었다. 여자 교도관이면 봐주겠지. 손도 못 대잖아. 말의 표면은 가벼웠지만 눈동자는 오른쪽 상단으로 2번 튀었다. 그 방향에 동조자가 서 있었다. 턱으로 미세한 신호가 오갔다. 세 번째 줄 끝에 수감자가 선을 반 발자국 넘었다가 다시 물러섰다. 이 집단은 합의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 리듬을 교체하는 것. 그게 오늘의 목표였다. 판단은 간단했다. 공개 제압은 역효과가 크다. 규정 절차 안에서 역할 부여를 통해 권력의 모양을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 나는 명단판을 덮고 시선을 그대로 둔 채 말했다. 532번 좌측 세 번째 줄 끝으로 이동. 이동 간 구보 금지, 간격 유지. 그는 미간을 낮추며 미소를 접었다. 발을 떼는 속도가 의도적으로 느려졌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기록의 일부였다. 나는 카메라와 그의 측면이 동시에 프레임에 들어오도록 위치를 미세 조정했다. 반사광이 균일하게 퍼졌고 그의 발끝이 지정 위치에서 멈췄다. 정적이 얇게 깔렸다. 형광등의 윙 소리가 다시 귀에 닿았다. 그때 그의 오른손이 바지선 안쪽을 스쳤다. 얇은 각이 비쳤다. 소재는 플라스틱 계열.
금속 탐지 반응이 없었던 지난 회차 기록과 일치했다. 지금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조급한 압수는 군중의 결속을 강화시킨다. 증거는 손이 놓는 순간 자연스레 드러나게 되어 있었다. 전원 시선 정면. 내 구령이 퍼졌다. 숨 고르기 3초. 532번의 동공이 한 번 흔들렸다. 뒤쪽 줄의 어깨선이 작게 정렬됐다. 리듬 전환의 기점이 가시화됐다. 나는 다음 문장을 준비했다. 목소리는 그대로 유지됐다. 532번, 오늘 2줄의 선두를 맡습니다. 시작 구령은 당신이 내세요. 이동 준비. 그는 잠시 내 얼굴을 봤다. 조롱의 장광이 사라지고 빈자리에 계산이 들어왔다. 그는 낮게 말했다. 정면. 짧고 단단한 구령이 울렸다. 동조자들의 시선이 앞을 향했고 보폭이 일정해졌다. 그의 목소리가 집단을 움직였다. 그 순간부터 그 목소리는 규정 안으로 들어왔다. 관리의 틀 안에서만 작동하는 힘으로 재가공됐다. 나는 그 장면을 관찰 기록의 첫 줄로 배치하기로 했다. 정지. 내 말이 끝나자 발끝이 동시에 멈췄다. 바닥 페인트에 긁힌 무늬가 일렬로 맞춰졌다. 532번의 숨이 반 박자 흔들렸다. 낯선 복종의 첫 반응. 그렇게 해석했다. 그는 나를 봤다.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시선은 고정됐고 얼굴 근육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입가를 한번 오므렸다가 풀었다. 조롱의 여지를 찾지 못한 표정이었다. 점호 종료. 명단판을 덮었다. 수감자들이 순차적으로 빠져나갔고 신발 밑창 소리가 좁은 문으로 쓸려나갔다. 그의 주머니 각은 잠시 더 머물렀고 그림자 속에서 열이 식어갔다. 오늘은 회수하지 않았다. 작업장 이동 동선에서 습관적 손동작을 유도한 뒤 자발적 포기를 끌어내는 절차가 더 안전하다 판단했다. 정면 충돌은 목표가 아니다. 멈춤과 교체. 그게 목표다. 문이 닫히자 소음이 잘렸다. 복도의 냉기가 정리되어 어깨를 타고 내려왔다. 기록실로 이동했다. 볼펜 끝이 종이를 눌렀다. 오늘의 관찰이 순서대로 적혔다. 532번 조롱 기반 영향력 유지, 시선 의존형. 카메라 프레임 확보, 공개 도발 기록 완료. 선두 역할 부여, 구령 전환 성공. 우측 주머니 내부 얇은 플라스틱 각 존재, 즉시 압수 보류. 문장 끝에 점 하나를 찍었다. 점은 미세하게 번졌고 잉크는 종이 섬유로 스며들었다. 의자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눈을 감았다. 소장의 목소리가 어제의 지시로 떠올랐다. 건드리지 마. 문장은 명령으로 보관됐다. 실행은 규정 범위 안에서 재배열됐다. 감정은 제거됐다. 감정은 증거 능력을 해치고 리듬을 무너뜨린다. 필요한 건 호흡의 일정함과 관찰의 밀도뿐이었다.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문틈이 아주 조금 열렸다. 작은 체구의 수감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과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나는 손바닥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문틈이 닫혔다. 불필요한 진술은 제거됐다. 사실은 장면에서 채취되어야 정확했다. 창틀 위로 오전빛이 얇게 걸렸다. 형광등의 반사와 자연광이 섞였다. 종이 위 기록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오늘의 결과는 작지만 명확했다. 집단의 리듬이 한 차례 바뀌었고 532번의 구령이 규정을 통해 제정이 됐다. 그 변화는 숙성될 것이다. 숙성은 다음 행동의 토대가 된다. 복도로 나서며 마지막 문장을 마음속에서 한 번 더 정리했다. 관찰이 끝나면 판단이 이어지고 판단이 끝나면 행동이 이어진다. 그리고 행동의 끝엔 반드시 정적이 놓여 있다. 정적 속에서 다음 장면의 문이 열렸다. 작업장 개방까지 남은 시간은 27분. 충분했다. 그는 다시 내 앞에 서게 되어 있었다. 이번엔 맨 앞도 맨 끝도 아니었다. 스스로 자리를 정했다고 믿는 그 지점에서 나는 처음 준비한 증거를 끌어올릴 예정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은 17분이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은 CCTV 3대, 실시간 모니터 2대로 동시에 기록됐다. 나는 감시실 중앙 의자에 앉아 화면 속 인물들의 리듬을 관찰했다. 화면 네 번째 구역, 오른쪽 끝에 532번이 있었다. 그는 수저를 손에 쥐고도 식사하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중앙에 놓인 김치통을 밀고 당기며 주변 반응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가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주변 수감자들의 시선이 따라 움직였다. 식탁 위 단순한 반사 신호 같았지만 내 눈엔 완벽한 지시 체계였다. 국정원 시절 나는 작전 구역 내 비공식 리더들을 판별하는 훈련을 받았다. 그들의 공통점은 말이 아니라 리듬이었다. 532번 역시 그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움직이게 만드는 리듬. 지금 그는 교도소 안의 작은 조직을 다스리고 있었다. 나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왼쪽 모니터엔 식당 입구, 오른쪽엔 배식대가 잡혀 있었다. 그가 고개를 살짝 돌리자 네 번째 줄의 젊은 수감자가 동시에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는 무심한 척 물을 따르며 김치통을 다른 테이블로 넘겼다. 그 움직임이 수능이었다. 교도관님, 532번이 또 조종합니까? 감시실에 있던 신참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지금은 관찰 중입니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모니터에선 여전히 같은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었다. 나는 작은 수첩을 열었다. 손끝으로 적었다. 532번 비언어 통제형 주변 반응률 82%, 구령 후 일상 루틴 유지, 위험도 고정적, 폭발성 없음. 내 머릿속은 조용히 작전 구조로 정리됐다. 그의 행동 반경, 반응 시간, 통제 방식, 모두 정보로 바뀌고 있었다. 532번은 식사를 마치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판을 들고 이동하던 그는 잠깐 멈춰섰다. 배식대 옆 청소 담당 수감자에게 식판을 넘기며 낮게 무언가를 말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분명했다. 점심엔 창가 자리로. 나는 영상을 되감았다. 입술의 움직임은 정확했다. 점심 창가 자리. 그곳은 CCTV 사각지대였다. 내 시선이 모니터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신참, 오늘 점심때 배식 담당을 내가 합니다. 네, 교도관님이 직접요? 규정 위반 아닙니다. 관찰 연장입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532번은 식판을 반납한 뒤 잠시 주변을 훑었다. 그의 시선이 정면 카메라를 향했다. 렌즈를 정확히 인식한 듯 짧게 미소를 지었다.
모니터 속 웃음이 화면을 가로질러 왔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의 눈빛엔 인지가 있었다. 내가 그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지금 이 관찰은 단방향이 아니었다. 그 역시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교도소 내부 질서를 다루고 나는 그 질서의 표면을 분석했다. 우리는 같은 기술을 다른 위치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나는 입술을 다물고 손끝으로 수첩을 덮었다. 종이 위에 한 줄이 더 적혔다. 피감시자 인지 반응 발생. 관찰 관계 전환 예상. 식당 안의 소음이 스피커를 통해 낮게 깔렸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 물병이 기울어지는 소리, 금속 트레이의 마찰음. 그 안에서 532번의 목소리만 또렷했다. 여자 교도관이 관찰한다고 달라질 줄 알아요? 직접 들린 건 아니었지만 입모양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말이 공기 속에서 흩어지길 기다렸다. 정적이 지나가자 모니터 속 움직임이 다시 규칙을 되찾았다. 그는 자리에 앉아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시선을 내렸다. 잠시 후 다른 수감자들이 그의 행동을 따라했다. 그 작은 동조가 오늘 관찰의 결론이 됐다. 나는 기록을 덮으며 생각했다. 폭력은 한순간이지만 습관은 구조다. 그의 구조를 해체하려면 조롱이 아닌 패턴의 끊김을 만들어야 했다. 점심 준비 시간이 화면에 표시됐다. 11시 58분. 창가 자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짧게 말했다. 감시 종료. 다음 관찰 구간 직접 진입. 복도 문이 열렸고 빛이 감시실 바닥을 반쯤 덮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금속창 너머로 비친 교도소 하늘은 잿빛이었다. 532번의 미소가 잔상처럼 떠올랐다. 그가 오늘 웃었다면 내일은 그 웃음을 잃게 만들 차례였다. 교도관 신다인, 보고하겠습니다. 들어와요. 교도소장실의 공기는 무겁고 정리된 냄새가 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5장, 커피잔 하나, 그리고 닫힌 창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세를 바로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소장은 얼굴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532번. 당신이 관찰 중인 그 죄수 건드리지 마세요. 짧고 단단한 어조였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 위에서 관심이 많아요. 여긴 조용할수록 좋습니다. 그가 처음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신다인 교도관. 국정원 출신이라면서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인사기록상 폐기된 경력입니다. 그럼 더더욱 조심해야겠죠? 당신이 움직이면 의미가 달라지니까. 책상 위 조명 아래로 종이 그림자가 얇게 겹쳐졌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532번은 여기 들어오기 전 외부 사람들과 관계가 깊었어요. 당신이 그걸 건드리면 외부에서도 눈 돌아갑니다. 나는 행정상 보고만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소장님. 명령으로 듣겠습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조언입니다. 여기선 국정원 방식 안 통합니다. 그 말은 곧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허용을 읽었습니다. 국정원 방식은 안 된다는 말은 교도소 방식으로 하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나는 침묵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침묵은 허락이었습니다.
소장이 문서를 넘기며 묻지 않은 말을 던졌습니다. 그 사람, 당신을 자극한 이유 압니까?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여자를 약하게 본다는 단순한 오만이겠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테스트입니다. 당신이 어느 선까지 움직일지 확인하려는. 그의 말은 내 과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정보국에서 신문하던 시절, 나 역시 같은 방식을 썼습니다. 상대의 공격성보다 반응의 한계를 보는 것. 그 한계를 먼저 노출하는 쪽이 진 겁니다. 나는 시선을 창가로 옮겼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미세한 먼지 입자가 빛에 떠 있었습니다. 그 입자들이 소장의 말에 따라 흔들렸습니다. 교도관 신다인? 여긴 작전구역이 아닙니다. 여긴 수용구역이에요. 우린 잡는 게 아니라 버티는 곳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정적이 생겼습니다. 나는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단, 버티는 건 지키기 위한 동사일 때만 유효합니다. 소장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지키지 못하는 버팀은 방관입니다.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이런 말투는 기관 사람들 특징이죠. 그래서 불편해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불편이 방향을 바로 세워주니까요. 소장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당신, 위험합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바꿨습니다. 보고서는 올리지 마세요. 내가 안 본 걸로 하죠. 그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 순간 문장 속 의미가 정확히 정리되었습니다. 보고서를 금지하면 기록되지 않은 행동은 자유가 됩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이해했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구역. 그건 작전 구역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상 보고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나가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기 전 짧게 멈췄습니다. 소장님, 왜요? 보고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 정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요? 규정 위반은 아니니까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빛은 희미했습니다. 나는 발소리를 줄이며 걸었습니다. 소장이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 머릿속에서 시작하라는 신호로 변환되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시절의 판단 체계가 천천히 되살아났습니다. 첫째, 금지 명령은 대상의 가치를 확인한 증거다. 둘째, 지켜보는 시선이 있다는 건 움직임의 타이밍을 조정하라는 신호다. 셋째, 행동의 범위는 규정이 아니라 해석이 결정한다. 나는 세 문장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이제 규정을 해석하기로 했다. 복도를 지나며 창문 너머 운동장을 보았습니다. 수감자들이 점호 후 자유시간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532번이 보였습니다. 그는 햇빛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뻗어 내 발끝에 닿았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입술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보지 말라면 더 봐야죠. 그가 그렇게 말한 듯 했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나의 차례였습니다. 그가 내 시선을 시험한다면 나는 그의 시야를 설계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작업장 배치표 수정 신청서를 올렸습니다. 공식 사유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532번 제사회화 프로그램 참여 희망.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허락된 문장 안에서 작전을 시작하기 위한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감시실 쪽에서 형광등 불빛이 전멸했습니다. 나는 그 빛 아래를 통과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보고서 대신 결과로 기록한다. 작업장 문을 열자 쇳소리가 몸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철판 부딪히는 소리, 먼지에 섞인 기름 냄새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 공기 흐름을 읽었습니다. 사람의 긴장은 냄새로 먼저 전해집니다. 그날의 공기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532번은 기계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5명의 수감자가 반원 형태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영역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여자, 교도관이 올 자리가 아닐 텐데요. 쇳밥 냄새는 익숙합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왼손으로 명단판을 들고 오른손으로 벽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한 겹 더 켜졌고 그림자가 짧게 눌렸습니다. 작업도구 점검 중입니다. 각자 도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도구요? 칼이라도 숨겨놨다고 생각해요? 나는 시선을 천천히 그의 오른손으로 옮겼습니다. 손가락 2번째 마디가 미세하게 굽혀져 있었습니다. 그 안쪽,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가 불필요하게 긴장돼 있었습니다. 무언가 쥐고 있었습니다. 532번. 왜요? 지금 손에 든 것 바닥에 두세요. 그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거요? 그가 손을 폈습니다. 쇠막대 끝이 반짝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잘려 있었고 날은 뭉툭했습니다. 하지만 가공 흔적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다듬은 자국이었습니다. 주변 공기가 멈췄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시선을 피했고 긴장된 숨이 한 번에 들려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겁나죠? 여자라면 당연히. 나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겁은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다만 행동과는 별개입니다. 그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때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내 발끝까지 밀려왔습니다. 규정상 불법 가공 도구 소지는 징계 사유입니다. 징계요? 그딴 건 당신이 결정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고할 수는 있죠. 보고한다고요. 소장이 당신 말 믿을 것 같아요?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영상이 있으니까요. 나는 천천히 시선을 천장 쪽으로 올렸습니다. 그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그 위에서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웃음을 멈췄습니다. 나는 말했다. 손에 든 도구를 규정상 폐기함에 넣습니다. 직접 넣으세요.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다시 멈췄습니다. 나는 발을 반걸음 옮겼습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금 스스로 두면 기록은 단순 폐기입니다. 안 두면 징계 보고서 첫 줄이 됩니다. 그가 나를 보았습니다. 눈에 망설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숨을 내쉬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쇠막대를 손에서 내려놓는 소리가 기계 소음 사이로 묻혔습니다. 금속이 바닥에 닿는 순간 작은 울림이 퍼졌습니다.
이제 작업 재개합니다. 내 목소리는 여전히 일정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는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자가 이긴다고 생각하나 보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말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가 다시 기계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일정해졌습니다. 작업장의 리듬이 안정되자 나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532번 첫 자발적 수능 발생. 무기 폐기 확인. 주변 반응 수동적 복종 유지. 기록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폭력의 힘보다 규정의 틀을 먼저 느끼게 하라. 그것이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작업 종료 5분 전 나는 다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532번. 왜요? 지금 손에 쥔 나사 하나 떨어졌습니다. 이거요? 그렇습니다. 다시 조여야 합니다. 규정상 도구 정비 불량은 보고 대상입니다. 그는 나를 보며 짧게 웃었습니다. 참 꼼꼼하시네요. 예. 그게 제 일입니다. 그는 나사를 조이며 말했습니다. 국정원식이네. 모든 걸 기록으로 관리하는. 나는 손끝을 멈췄습니다. 그 단어가 불쑥 나왔습니다. 그 말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으며 나사를 조였습니다. 쇠가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다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내 과거를. 그렇다면 누군가가 정보를 흘린 겁니다. 내 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532번은 단순한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시 대상이자 누군가의 눈과 귀였습니다. 작업 종료벨이 울렸습니다. 수감자들이 줄지어 나갔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교도관님, 왜요? 다음엔 제 자리 바꾸지 마요. 이 자리 마음에 드니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전, 호기심, 그리고 탐색.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자리가 당신을 바꿀 겁니다. 그가 지나가자 기계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남았습니다. 나는 철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노트에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532번 내 신분 인지 가능성 있음. 정보 누출 경로 추적 필요. 볼펜 끝이 종이를 눌렀습니다. 점 하나가 번졌습니다. 정적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천천히 말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532번 착석. 명령 잘하시네요. 훈련받은 사람 같아요. 규정상 신문실에서는 서로 눈을 마주 보지 않습니다. 그럼 나만 보죠.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신문실은 작고 차가웠습니다. 한쪽 벽은 거울, 다른 쪽은 철문. 그리고 천장의 형광등이 일정한 속도로 깜빡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 뒤에 섰습니다. 532번은 손목에 수갑을 찬 채 등을 젖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어둡게 반짝였습니다. 교도관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질문은 제가 합니다. 그럼 그쪽은 대답할 수 있나요? 규정상 교도관은 진술 대상이 아닙니다. 규정 얘기 좋아하네요. 근데 그 규정, 국정원에서도 써요? 형광등 불빛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내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도윤이 말이 맞았네. 당신 거기서 왔다고. 도윤? 그 사람 모르죠? 나랑 같은 방 썼던 사람. 국정원한테 버려진 사람. 그의 말 속에 의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발, 확인, 그리고 시험. 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이름 여기선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죠. 당신이 반응했으니까. 그의 말이 공기 속에 박혔습니다. 나는 손에 든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류에는 단순한 인적사항, 범죄 이력, 수감 태도,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줄에도 도윤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즉, 그가 알고 있는 정보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532번. 정보는 진실보다 오래 간다. 그 말이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종이를 덮었습니다. 이 대화는 기록됩니다. 좋아요. 기록되면 당신도 거짓말 못하잖아요. 그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끊기 위해 의자 옆에 섰습니다. 이건 신문이 아닙니다. 면담입니다. 그럼 마음을 터놓을까요? 마음이란 단어는 이 방에 없습니다. 정적이 잠시 깔렸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려 거울을 보았습니다. 저기 뒤에 누가 있죠? 소장입니까? 아니면 예상관? 보지 마세요. 왜요? 당신도 늘 봤잖아요. 사람들이 겁먹을 때 표정 어떻게 변하는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교도관님, 정의는 뭡니까? 규정입니다. 그건 수능이에요. 당신은 정의를 안 믿어요. 믿지 않아도 실행은 가능합니다. 역시 국정원스럽네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도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의 떨림은 숨기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미세한 떨림을 관찰했습니다. 피부색 변화, 근육의 긴장, 호흡 주기. 그건 확실히 공포의 반응이었습니다. 532번, 당신은 규정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배우면 되죠. 규정은 강제보다 무겁습니다. 그건 책임의 무게를 정하는 선입니다. 책임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책임을 모르는 사람이라서요.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후회 안 합니까? 무엇을요? 사람을 망가뜨린 일,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 나는 그들이 이미 망가진 걸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다시 몸을 젖혔습니다. 당신 냉정한 척하지만 결국 감정에 치죠. 그럼 흔들려 보세요. 지금 당신이. 그는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말이 멈췄습니다. 호흡이 무너졌습니다. 정적이 깊게 깔렸습니다. 그 순간 거울 너머에서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소장이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532번 면담은 여기서 끝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오늘 당신이 한 말은 이미 당신의 기록이 됐습니다. 기록. 그건 삭제할 수 있잖아요. 삭제되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여자라 무서운 게 아니라 조용해서 무섭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갑 체인이 철제 책상 위를 긁으며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교도관 둘이 들어와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나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너머의 조명이 꺼졌습니다. 소장이 나왔습니다. 잘했어요. 하지만 너무 밀지 마요. 규정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규정이란 게 당신 같은 사람한텐 너무 넓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신문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빛이 벽에 반사되어 내 그림자를 길게 늘렸습니다. 나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늘 내가 아니라 자신의 두려움을 본 것이다. 그리고 한 줄을 마음속에 기록했습니다. 532번 정보원 도윤 언급. 외부 연계 가능성 존재. 심리 흔들림 최초 발생. 볼펜 끝이 종이를 눌렀습니다. 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정적은 길었고 그 정적 속에서 나는 확신했습니다. 그가 내 과거를 안다면 그건 누군가가 이 안을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다. 나는 문을 나서며 짧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신문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절반이 꺼져 있었고 남은 불빛은 희미했습니다. 이 시간엔 순찰 외엔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발소리가 천천히 벽을 따라 번졌습니다. 나는 무심코 창가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 너머로 운동장이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철제 펜스가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래된 기억을 흔들었습니다. 도윤이 말이 맞았네. 532번의 말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지워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과거의 보고서보다 더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국정원 신문관이었습니다. 그는 정보원이었고 우리 팀의 유일한 민간 협력자였습니다. 작전 중 그는 규정 위반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내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보는 진실보다 오래가요.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아도 언젠가 그 문장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이 지금 다시 울렸습니다. 교도소의 공기가 그때의 작전실 냄새와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도 이랬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면서 또 누군가를 지켜보면서 결국 아무도 구하지 못했던 밤. 벽을 따라 걷는 동안 형광등의 깜빡임이 일정했습니다. 빛이 한번 꺼질 때마다 머릿속 기억이 한 장씩 열렸습니다. 신문실 회색 조명, 녹음기, 서류, 그리고 한 남자의 손목. 그때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게 훈련이었고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감정이 늦게 찾아왔습니다. 늦은 공포, 늦은 후회, 늦은 정의. 모두 시간의 경계선을 넘은 감정들이었습니다. 교도관님, 뒤에서 신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근무 중이십니까? 예, 532번이 수면, 겁으로 의무실 이송 중입니다. 시간은? 22시 15분경. 나는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바늘이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송 기록, 내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었습니다. 그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조명이 하나씩 내 뒤에서 꺼졌습니다. 발소리만 남았습니다.
그 리듬이 국정원 시절의 작전 복도와 겹쳤습니다. 그때 나는 늘 걸었습니다. 멈추면 흔들리니까, 지켜보면 약해지니까. 의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밀자 간호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도관님, 532번 상태 보고 중입니다. 증상은요? 수면제 거부, 발작 없음, 자발적 통제 시도. 무슨 말입니까? 그가 말하길 잠들면 악몽을 본답니다. 국정원 여자 얼굴이 나오는 악몽이래요. 내 손끝이 식었습니다. 그 말 지금 기록했습니까? 아직입니다. 기록하지 마세요. 간호관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이건 단순 피로 증상으로 정리합니다. 하지만 규정상 심리적 발언은 보고 대상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돌아서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내가 그의 악몽 속 얼굴이라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지금 나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끊어지고 잠시 어둠이 이어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속삭였습니다. 도윤, 당신 말이 맞았네요. 정보는 진실보다 오래갑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철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본능적으로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 CCTV가 꺼져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지금 이 안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 수첩을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교도소 내부 감시망 변조. 532번 단독행동 아님. 볼펜이 종이를 눌렀습니다. 글씨가 떨렸습니다. 감정 때문이 아니라 손끝이 식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기록을 덮으며 결론을 적었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 감시 장치 해킹 가능성, 도윤과 동일한 코드 패턴 사용 추정, 복도의 끝, 어둠이 조금 더 짙어졌습니다. 나는 다시 걸었습니다. 규정대로 감정 없이 일정한 보폭으로. 그러나 내 속에서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균열은 소리도 빛도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히 존재했습니다. 걸음이 멈췄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정의는 나를 지키는 말이 아니었다. 그건 내가 버티기 위해 만든 이름이었다. 복도 끝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그 빛 아래서 나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대신 명확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곧 다음 행동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면담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다른 방보다 온도가 낮았고 조명은 흐렸습니다. 철제 의자 2개, 탁자 하나. 나는 자리에 앉기 전에 문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532번은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수갑은 풀려 있었고 대신 감시 카메라가 머리 위에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교도관님, 내가 면담 요청했다는 거 알고 놀랐죠? 규정상 면담은 누구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받아줄 줄은 몰랐어요. 이유를 듣기 전까진 거절 사유가 없습니다. 그는 미세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이유를 말하죠. 그가 손끝을 깍지로 묶으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처음엔 당신이 여자라서 무시했어요. 그의 말이 방안을 가로질렀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남자 교도관들이랑 다르게 감정이 약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틀렸어요. 당신은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 나는 기록용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건 사과입니까? 평가입니까? 둘 다요. 정적이 길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바닥에 두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도윤이 죽던 날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내 손끝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 모르죠? 나는 정보 전달책이었어요. 도윤은 내 상선이었고 당신은 신문 담당이었죠. 우린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다만 서로를 몰랐을 뿐. 신문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내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었어요. 언젠가 나 대신 그 여자 앞에서. 그게 당신이었네요. 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말 왜 지금 합니까? 내가 당신을 시험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때 당신이 도윤을 신문할 때 난 유리병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은 울지 않았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숨을 고르게 들이마셨습니다. 그건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도 업무입니다. 거짓말. 진실입니다. 그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정의를 믿지 않죠. 그저 필요할 때만 사용하죠. 그럼 당신은 정의를 믿습니까? 이제는요. 당신을 보고 알았어요. 정의는 감정이 아니라 판단이더군요. 그 말에 나는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이전과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도발도 조롱도 아닌 단순한 인식.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교도관님, 말하세요. 내가 악몽에서 당신을 봤다고 했죠. 기억합니다. 그건 악몽이 아니라 기억이었어요. 그때 당신이 내 앞에 있었으니까. 그때 도윤이 신문 봤던 날 유리벽 반대편에서 당신이 나를 봤습니다. 나를 지켜보던 눈빛,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신은 나를 증인으로 살려뒀어요. 그 덕에 나는 감옥에 왔고 당신은 교도소로 왔죠. 둘 다 같은 감시 구역에 있는 거예요. 나는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532번 과거 도윤 사건 연관자. 면담 중 감정적 안정 유지. 진술 신빙성 높음. 그는 나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나 어떻게 됩니까? 규정상 이 진술은 기록 후 재검토 대상입니다. 규정상 그 말 참 당신답네요. 규정은 저를 보호합니다. 아니요. 감정을 숨겨줄 뿐이죠.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면담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그가 의자를 밀며 말했습니다. 교도관님, 왜요? 도윤은 당신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 말 당신이 믿습니까? 이제는 믿습니다. 문을 열자 복도빛이 방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 빛이 그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말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나는 가볍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도윤, 532번 나. 모두 같은 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다만 이름만 달라졌을 뿐. 내 손에는 수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그는 내 과거의 증인이었다.
볼펜 끝이 멈췄습니다. 점 하나가 번졌고 종이 위에 스며들었습니다. 정의는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견디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다는 걸. 그날은 아침부터 조용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운동장은 정리되어 있었고 복도 끝 창문으로 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출소 명단을 들고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532번. 그의 이름이 마지막 줄에 있었습니다. 의무실, 작업장, 면담실 모든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형량, 태도, 관찰보고, 심리평가 모두 양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조용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문서를 덮고 말했습니다. 532번 절차 시작합니다. 예, 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출소 절차는 단순했습니다. 지문 확인, 서명, 소지품 반환. 그의 소지품은 낡은 시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받아 손목에 찼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오래된 시계 바늘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 움직임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교도관님, 왜요? 여기선 시간 참 느리죠. 느리게 가는 게 안전합니다. 밖은 어떤가요? 밖은 빠릅니다. 대신 아무도 멈춰주지 않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입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밖의 빛은 회색이었고 바람은 가볍게 옷깃을 스쳤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발끝이 문턱을 넘었습니다. 나는 절차상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출소를 축하합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교도관님, 네. 도윤이라면 당신을 이해했을 겁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금속이 아니라 바람 같았습니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명단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기록실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532번 출소 완료. 재범 위험도 낮음. 교합평가 안정. 볼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한 문장을 더 썼습니다. 정의 구현 완료. 하지만 손끝이 멈췄습니다. 그 문장이 너무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줄을 그었습니다. 대신 새로 적었습니다. 정의는 누군가가 두려움을 멈추는 순간에 있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습니다. 보고서를 덮으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도에서는 교도관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인 리듬, 익숙한 일상, 변하지 않는 순서. 그 속에서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532번이 떠나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어깨가 빛에 닿아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작게 움직였습니다.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인식이었습니다. 정의의 형태는 그렇게 조용했습니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먼지 입자들이 천천히 흘러다녔습니다. 그 사이로 시계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나는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기록은 멈춰도 된다.
책상 위엔 수첩이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엔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표지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마음속으로만 적었습니다. 모든 관찰 종료, 모든 판단 종료, 모든 행동 종료, 결과 정적. 문 밖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교도관님, 퇴근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방 안에 고르게 스며들었습니다. 문을 닫기 전 나는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텅 빈 책상 위 덮인 수첩 하나. 그 위로 빛 한 줄이 비스듬히 닿았습니다. 그 빛은 조용했고 일정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내 목소리가 아주 낮게 흘렀습니다. 정의는 목소리가 아니다. 그건 끝까지 지켜보는 시선이다.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이 오늘의 마지막 장면이 되었습니다. 여자 주제에 라던 죄수 그가 나를 두려워하기까지 3일 걸렸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